채널 설록의 기념비적인 첫 영상입니다. 이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케이스 파일 넘버 1. 인류 역사상 가장 우아한 사기극, 그리고 두 천재의 엇갈린 운명, 핏, 뉴턴 대 핸델입니다. 자, 썰록의 말을 들어보시죠. 자, 여기 두 명의 천재가 있습니다. 한 명은 우주의 법칙을 발견한 과학의 신 아이작 뉴턴, 다른 한 명은 음악의 어머니 햄델입니다. 18세기 영국의 화려한 귀족들, 우아하게 홍차를 마시는 모습들. 1720년 영국. 가발은 높았고 드레스는 넓었으며 사람들은 우아하게 홍차를 마시며 이성을 논하던 시대였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화려한 제국의 전성기 같죠. 하지만 밖에서는 거칠고 퇴폐적인 분위기가 휩쓸고 있었답니다. 윌리엄 호가스의 판화진 거리, 진 레인의 술 취한 거리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우아한 커튼 뒤에는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가장 거대한 탐욕의 드라마가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오늘 썰록이 수사할 사건은 살인사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을 파멸로 몰고 간 사건이죠. 자, 여기 두 명의 천재가 있습니다. 한 명은 우주의 법칙을 발견한 과학의 신, 아이작 뉴턴. 다른 한 명은 음악의 어머니, 핸델. 이 거대한 금융사기극의 끝에서 과학의 신은 전 재산을 날리고 울분을 토했지만 음악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떼돈을 벌어 음악 재벌이 됩니다. 도대체 그해 런던 주식시장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수사 시작합니다. 희대의 유령 회사 남해 회사를 들어보셨나요? 런던의 금융가 익스체인지 앨리에 위치한 남해 회사 사우스시 컴퍼니 내부입니다. 사건의 주범은 남해 회사인데요. 이름만 들으면 남쪽 바다에서 뭔가 대단한 무역을 할 것 같죠? 이 회사의 세일즈 포인트는 남아메리카, 즉 스페인 식민지와의 노예 무역 독점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스페인과 전쟁 중이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적국에 가서 장사를 한다? 말이 안 되죠. 짧게 말하면 실체도 없고 원대한 비전만 있는 유령 회사였던 거죠. 하지만 영국 정부가 이 사기극의 보증을 섰습니다. 왜냐고요? 정부의 막대한 전쟁 빚을 이 회사가 떠안아 주기로 했거든요. 남의 회사 주식의 주가 폭등 그래프입니다. 놀랍게도 이건 비트코인 차트가 아니랍니다. 1720년 1월 128파운드, 6월 1000파운드 돌파. 정부가 밀어주니 주가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월에 128파운드였던 주식이 불과 5개월 만에 1000파운드를 돌파합니다. 10배가 오른 겁니다. 하녀도 구두닦이도 귀족도 모두 눈이 뒤집혀 주식을 사러 달려갔습니다. 바로 이 광기의 한복판에 우리의 두 천재가 있었습니다. 천재들의 엇갈린 선택, 뉴턴 대 핸델의 남의 주식, 사우스시 버블의 결과가 과연 어땠을까요? 당시 주식 거래소 역할을 했던 조나단 커피하우스의 시끌벅적한 내부입니다. 1720년 봄 런던 조나단 커피하우스. 이제 한번 상상해 봅시다. 런던의 한 커피하우스. 이곳은 정보와 루머가 뒤섞이는 주식 전쟁터입니다. 화면 한 테이블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며 심각한 표정의 뉴턴. 바로 그 테이블 옆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주변을 관찰하는 핸델의 모습이 보이네요. 먼저 과학의 신 뉴턴 경을 볼까요? 그는 사실 초기에 남의 회사에 투자해서 7,000파운드, 지금 돈으로 약 15억 원 정도를 벌고 깔끔하게 털고 나왔습니다. 역시 천재다운 스마트한 투자였죠. 그런데 그가 판 뒤에도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겁니다. 어제까지 자기보다 멍청하다고 생각했던 옆집 김씨, 뒷집 박씨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어 마차를 끌고 나타납니다. 우리 천재 과학자 뉴턴이 이 투자 기회를 놓칠까봐 포모가 오셨네요. 천하의 뉴턴도 포모는 견딜 수 없었나 봅니다. 그는 결국 이성을 잃고 판돈의 빚까지 끌어모아 역사적 최고점에 다시 풀매수를 감행합니다. 네, 전문 용어로 설거지 당한 거죠. 우리의 천재 음악가이자 투자의 귀재, 핸델을 보시죠. 그는 여전히 침착합니다. 반면 그 근처에서 이 난장판을 지켜보던 작곡가 핸델은 달랐습니다. 그 역시 왕실의 고용인으로서 투자는 했지만 시장을 보는 눈이 달랐죠. 핸델은 오페라의 대가입니다. 그는 알았던 거죠. 관객의 환호성이 가장 크고 오케스트라의 볼륨이 터질 듯이 커지는 순간 그 크레센도 시레센도의 정점이 곧 막이 내릴 시간이라는 것을요. 모두가 가즈아를 외칠 때 핸델은 본능적으로 불협화음을 감지하고 조용히 주식을 전량 매도해 현금과 안전한 국채로 바꿨습니다. 대중의 관계에 휩쓸리지 않는 예술가의 직관이 과학자의 이성을 이긴 순간입니다. 이 추악한 배우와 뜻밖의 결말 궁금하시지 않나요? 국왕 조지 1세와 그의 정부 켄달 공작 부인이 있는 화려한 왕궁 내부입니다. 이 거품이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배우에는 왕실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왕 조지 1세의 독일인 애첩, 켄달 공작 부인은 이 사기극의 핵심 VIP였습니다. 그녀는 회사로부터 거액의 주식을 뇌물로 받았는데 조건이 기가 막힙니다. 주가가 오르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챙기고 주가가 떨어지면 그냥 없던 일로 해주는 겁니다. 세상에 원금 보장형 뇌물이라니 창조 경제가 따로 없죠. 오 마이 갓, 혀쁨이 뛰어 희겁보그라 갑니다. 망견자실한 사람들? 뉴턴이 절규하면서 괴로워하네요. 1720년 가을, 결국 거품은 터졌습니다. 주가는 10분의 1 토막이 났고 런던은 파산자들로 넘쳐났습니다. 뉴턴은 전 재산인 2만 파운드, 현재 가치로 4억에 50억 원을 날렸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누가 옆에서 남해라는 단어만 꺼내도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하죠. 그리고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이때 난세의 영웅처럼 등장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하자 사태 수습을 위해 한 남자가 등판합니다. 바로 로버트 월폴입니다. 그는 천재적인 정치 감각으로 꼬리 자르기를 시전합니다. 왕실과 관련된 핵심 증인들은 해외로 빼돌리고 몇몇 하급 관리들만 처벌하며 왕을 지켜냈죠. 그 보답으로 조지 1세는 로버트 월폴에게 정원을 위임하고 로버트 월폴은 영국 의회를 장악하게 되죠. 자, 여기서 역사의 아이러니가 폭발합니다. 왕은 자신의 추악한 비밀을 덮어준 월폴을 전적으로 신임하게 됩니다. 정치에 관심 없던 왕은 월폴에게 모든 권력을 넘겨버리죠. 그리하여 로버트 월폴은 영국의 사실상 초대 총리가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영국의 민주적인 내각 책임제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현대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틀이 역사상 가장 더러운 주가 조작 사건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는 불편한 진실이죠. 이제 사건의 마무리 시간입니다. 다시 호가스 그림의 진거리입니다. 탐욕의 눈멀어 이성을 잃었던 과학자는 재산을 잃었고 광기 속에서 리듬을 읽어낸 음악가는 그 돈으로 훗날 위대한 걸작 메시아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정치가는 난장판 속에서 권력을 잡았죠. 300년 전 이야기지만 어쩐지 지금의 뉴스에서도 본 것 같은 기시감이 들지 않으십니까? 역사는 반복되고 인간의 욕망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세상의 모든 흥미로운 이면을 파헤치는 썰록, 첫 번째 수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흥미로운 썰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라는 수사비를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사건 현장에서 뵙겠습니다.